안녕하십니까. 노조를 부패시킨 자와 부패를 방치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 후생복지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과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이익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슬며시 손잡기 시작한 뒤로는 그 정체성을 의심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처음부터도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요구와 과격 행동이 없지 않았지만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 그 투쟁 방법이 악랄해지면서 반정부적, 반국가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노총, 특히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느덧 친북, 빨갱이판이 돼서 지도부는 온통 저들의 차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민노총이 밀고 나가면 불법이든 뭐든 슬며시 눈을 감아주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노조는 문 정권의 행동대인지 북한의 대남 공작부대인지 서슴지 않고 반국가적 행동에 선봉장 노릇을 했습니다. 조직을 동원해서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노조를 설득시키거나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주력했습니다. 그래야 신경도 덜 쓰고 골치 안 아플 것 같아서 그랬는지, 문정권 탄생 때 신세진 것 때문에 그랬는지, 민노총과 맺은 협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때 보았듯이 불법적인 파업과 불법을 일삼고 있는 노조와는 일체의 대화나 타협,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며 의혹에 휩싸여 있는 노조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어거지를 부리며 장부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이 자신의 3대 개혁 과제임을 상기시키면서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국가와 국민, 미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노총의 경우 1년에 조합원들로부터 1,700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걷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 지원금까지 막대한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노조원들의 조합비와 국민의 혈세인 지원금까지 받으며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회계장부조차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노조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노동단체 및 임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노조가 썩으면 국가 경제에 독이 된다는 점에 항상 유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이유로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체 그런 것도 없이 노조 멋대로 해왔습니다. 세금은 어느 나라보다 많이 지원하는데 납세자는 내 투명성만 믿으라니 말이 됩니까? 노동운동에 대해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너그러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서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화물연대 홈페이지에 투쟁기금 및 희생자 구제기금 규칙이라는 것을 보며 쇼크를 받았습니다.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하다가 불법 행위로 구속된다면 변호사비 전액, 실형을 받으면 집안 생활비 전액, 교도소 영치금까지 어김없이 줍니다. 도주 중이면 본인에게 매일 5만 원, 가족에게 하루 15만 원씩 주고 화물차의 운행 정지 처분이나 면허가 취소되면 매일 1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하다가 구속되더라도 집안 살림과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과 아쉬움이 없도록 계획한 것을 보면 특수요원 보상지침 내역서 같아서 놀랍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을 폭행하거나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고 건설 현장에서 자기 편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해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제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불법 행위자에게 보상해주는 기금은 노사 분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제한 조치들을 우습게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젊은 노조원들은 기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매우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느냐 하는 비판과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회계가 공개돼 노조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법 행위를 한 일부 조합원에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다수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없이 그 많은 돈을 누가 무슨 이유로 어디에 얼마를 썼으며 합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밟았느냐 아니냐를 따지게 될 날이 아마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금까지 일부 노조에서 저질러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민노총 등의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는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또 하나, 노조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의 고질병, 전국 건설 현장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원래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설사들이 매달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상납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납금을 주지 않으면 기사가 일부러 작업을 느리게 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거나 안전검사에 문제가 있다며 물건을 들어올릴 수 없다며 태업을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돈을 써서라도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원래금을 주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원래비를 요구하는 악덕 폐습도 알고 보니까 민노총 건설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오염시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기 전에 쉽게 결정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살본 소대가리니 모조리니 하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러고도 번듯하게 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한 끝에 칼을 뽑았으면 칼이 부러질지언정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너도 나도 국가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